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채용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4월에 168명을 채용합니다. 전국 사무에서 전국 49명, 지사 49명. 그러니까 전국 단위고 어디로 이제 배정받을지 모르겠죠. 전국으로 지원하면. 이제 지사는 이제 원하는 지사 쪽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있더군요. 춘천, 홍천, 원주 뭐 이렇게 요런 데 이제 지원하면 이제 춘천이나 홍천 아니면 원주에 배정받는 것입니다. 취업 지원 25명, 장애 18명. 자, 취업 지원은 보훈이죠?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자, 기술을 뽑습니다. 전국 단위 기계 2명, 전국 건축 2명, 전국 전기 1명, 지사 전기 1명, 그리고 육급보. 이 부분이 육급보는 뭡니까? 고졸 채용이죠. 고졸 채용 21명. 정말 많이 뽑는 겁니다. 사실 요즘 고졸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너무 적게 뽑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고졸 채용을 21명 한다라는 것 참 고무적이죠. 1차 서류 전형은 전국 지사, 그다음에 취업 지원은 자기소개서, 직무능력 기술서, 교육사항, 자격사항. 가장 큰 게 자격사항입니다. 자격사항이 50%고 나머지는 다 10%, 20%밖에 안 된다. 교육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차이 날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20점에 가깝게 받지 않겠습니까? 자, 장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겠지만 자기소개서와 직무능력 기술서, 자기소개서에 상당히 비중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장애 같은 경우 다른 기업에서도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기술과 육급부는 자기소개서 직무능력 기술서 교육사항. 자, 교육사항만 30점, 자격사항이 50점이겠죠. 나머지 10점, 10점이겠죠. 교육상이 상당히 좀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직에 있어서는 기사 이상, 기사 자격증 이상,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경력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민연금이 행정직과 심사직을 많이 뽑았는데 올해는 심사직을 안 뽑네요. 뭐 하반기에 또 채용이 있다라면 심사직을 뽑겠죠. 심사에서 가장 많이 뽑는 게 뭡니까? 간호사죠. 우대사항입니다. 사회형평성, 시간선택제, 의사상자, 당사인턴,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공모직, 모집권역 지사 거주자도 서류 전형에서 5에서 7%를 가점받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서류 전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인성검사 적부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검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성검사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 인성검사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따라서 인성검사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오픈하셔가지고 인성검사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다음에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 힘들면 저한테 뭐 물어보십시오. 예, 얼마든지 일부 조금은 가르쳐 드립니다. 많이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가르쳐 줬는데 한 분이 상당히 제 뒤통수를 치더군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컨택되어 질문받는 것이 인성검사입니다. 자,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 30%. 자, 이전 지역은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전주죠. 전북 지역 대학교 출신자들은 어, 출신자 중에 30%를 뽑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월 28일서부터 4월 11일 2주간입니다. 2차 필기전형 사무직은 경제경영법, 행정학 및 국민연금법, 사회보장론 관련 지식입니다. 이래서 뭐냐면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국민연금이 통합전공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통합전공에서도 상식에 가까운 그래서 상식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직은 뭐 기계, 화학
화공, 그리고 전기를 뽑죠. 해당 전공 지식을 묻고 그리고 국민연금법과 사회보장론. 여러분 국민연금법과 사회보장론 이거 잘 해놓으세요. 필기에서 이제 제가 필기에서 항상 이 기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제경영법 행정학을 상식을 뭐 늘린다고 얼마나 늘리겠어요? 얼마나요? 조금은 늘겠죠.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점수를 벌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하고 사회보장론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보세요. 지금 바로 전해봤던 뭡니까 그 코레일에서 관련법 10문제가 나왔는데 예, 10문제 다 틀려가지고 다른 데서 합격점을 받아놓고도 떨어지신 분들 많습니다. 그냥 찍는다라는 건데 그럴 거라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을 가시겠다고 얘기한다면 지금서부터 국민연금법하고 사회보장론 이거를 얼마만큼 잘해놓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필기 전형에서 점수를 벌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경제경영법 행정학 또한 전공의 기계, 화공, 전기를 가지고 점수를 벌린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그리고 두 번째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것이요. 두 번째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거는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에서 사무는 사무직과 육급부, 고조론, 의사문제 수리, 조직 정보, 직업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리에서 응용계산, 수열 추리는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조금씩은 공부를 해두시는 게 합당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아직도 모듈형의 개념, 기본 개념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변형된 부분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능력인데 가장 기본적인 건 커말과 관련된 지식을 꼭 함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은 많이 이제 변형돼 가지고 나오지만 아직도 커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를 많이 된다는 것. 따라서 정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의사 문제가 상당히 변형된 부분을 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먼저 우선해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변형된 부분으로 많이 공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기본 개념을 만들어 놓으면은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술직에 있어서는 뭡니까? 자원입니다. 이 자원 관리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자원 관리 때문에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필기 전형, 2차 필기 전형은 종합 지식, 종합 직무 지식 50문항과 직업 기초 능력 평가 60문항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게 50대 60%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50대 50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종합 지식이 40%, 직업 기초 능력이 40%, 종합 직무 지식이 60%였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입니다. 경험 및 상황 면접, 이 집단 면접합니다. 집단, 그러니까 면접관 3명 내지 4명에 3명, 4명, 5명, 6명이 들어간다. 자, 이럴 경우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 첫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앉았거나 아니면 네 번째 앉았다. 그러면 첫사람 답변하는 거 잘 보십시오. 영혼이 없다? 두 번째 사람도 영혼이 없다? 세 번째 사람도 영혼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딱 정신 차려. 네!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용기 있게 하면요. 여러분 합격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 집단 면접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상대편을 보고 내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왜 연습할 때는 네 이랬다가 실전 면접 가서 네 저는 주저리 하시죠. 누가 뽑습니까? 조금 더 간결하고 임팩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뭐 자기소개서도 하라니까 1분 넘게 그냥 주저리 뭔 말인지 그냥 간단 명료하게 뭐 무슨 얘기다?
상대편이 주저리 하면 나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집단 토론이 있습니다. 요건 집단 토론이죠. 뭐 다섯, 여섯 명이 토론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발표 면접, PT 면접까지 있는 것이죠. 사실 국민연금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쉽지 않느냐면 이 사무직 같은 경우는 경제경영, 법, 행정학 이 상식을 갖고 있다. 통합 전공을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아직 기본이 나온다? 예, 기본이 나옵니다. 그냥 뭐 상식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학다식해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지금 갖추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법과 사회보장론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놓으면은 점수를 따라가거나 차이를 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유튜브만 꾸준히 보시면 채용 공고문을 놓쳐가지고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 단 10명 이하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기업도 모두 업로드를 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교통공사가 나왔죠. 지금 꽤 많이 뽑습니다. 대구교통공사. 그 부분 정리를 다 했는데 업로드를 할 수가 없는데 대구교통은 많이 뽑으니까 할까도 했는데 아유 그러다 보면 엄두를 못 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유튜브만 잘 보시면은 상당히 뭐 지원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 또한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신문 스터디를 통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합니까? 집단 토론, 발표 면접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신문 스터디를 꾸준히 들으시면 저렇게 토론이다, 발표다 이런 부분에 주제가 어려워가지고 뭐 전문만 갖고 그러니까 전문을 좀 주죠. 뭐냐면은 그 몇 페이지를 줍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아주 변별력, 판단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거 갖고도 해결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매몰돼 가지고 그거를 판단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전량 다 받아들여 가지고 망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표 면접과 그리고 집단 토론에 있어서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것을 위해서 평상시 신문 스터디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대항해야 된다. 석세스 취업학원은 2011년도 개원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900여 명, 비공식적으로는 한 10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보다 그리고 석세스를 통해 가지고 빠른 합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로써 국민연금 채용 심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